오늘 파워블로거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될 박나배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이 제가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블로그 사용하는 캐리커처인데요. 비슷한가요? 아니요. 네,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보신 분들은 아마 제 블로그나 뭐 저하고 카카오톡 하신다던가 뭐 이런 분들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파워블로거가 되는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파워블로거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세미나를 한다고 하니까 누가 아무 지름길이 어딨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셨어요. 저기 앉아계신 분이. 근데 그러면서 또 나중에는 나 지름길 알려줘, 나 파워블로거 만들어줘, 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있다고 생각하셔서 들어오시는 건지 없다고 생각하셔서 들어오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거수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블로거 되는 지름길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겠지. 긍정, 아까 그 긍정이었어요. 네, 없다. 네,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협박에 못 이겨서 들어오신 건가요? 그러면 임승진 대리님은 뭘 기대하고 오셨어요? 없는데 약간의 팁이란 게 있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사실은 정답은 아까 살짝 보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반복적으로 해가는 것이 따라 단일 행동이 아니라 그 습관을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비슷한 내용의 책이 아웃라이어하고 탤런트 코드라는 게 있어요. 1만 시간을 목표하고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임승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남한테 효과적으로 의사 전달을 하거나 블로깅을 하는데 좀 더 좋은 가이드나 팁 같은 것들을 우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올까 제가 혼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생각을 가정 한번 해서 콘텐츠를 짜봤는데 그 전에 한번 진짜 실제로 무슨 생각 갖고 오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박찬욱 주인님은 무슨 생각으로 뭘 기대하고 이쪽에 들어오셨나요? 파워블로거를 되기 위해서 저는 워드프레스를 가지고 만들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예, 진짜 뭐 우문현답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승규 씨는 무엇을 기대하고 들어오셨습니까? 네, 원래 좀 해보려고 만들었다가 맨날 한두 개 올리고 그냥 방치되거든요. 그래서 몸이 나와가지고. 네, 그러면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일단 비틀에 관심이 없어요. 나 개발자 아니고 개발을 관심도 없고 잘 못 알아듣겠어. 이러신 분들? 움직이기 귀찮아. 나 여기서 한 번도 움직여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파워블로거? 네가 파워블로거야? 네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블로그를 진짜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아니면 내가 하고 있지만 파워블로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정하에 목차를 짜봤어요. 그래서 장점,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지름길인데 이 장점은 처음에 약간 뭐 움직이기 귀찮다던가 PT에 관심 없으신 분들이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쪽에서 뭔가 동기부여를 제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되기까지는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파워블로거가 됐는지, 아니면 제가 무슨 자신감으로 저 자신을 파워블로거라고 부르는지, 그런 걸 한번 그냥 재미삼아서 들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블로그를 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들이나 하고 있는데 더 잘하고 싶은 분들은 뒤에 있는 가이드나 팁 같은 거를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점인데, 장점을 말하기 전에 파워블로거란 무엇인가? 그러면 블로거 중에서도 방문자 수나 스크랩 수 등이 많아서 인기가 높은 블로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포털이나 이런 데서는 연마다 파워블로거를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이런 엠블렘을 주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거를 뽑힌 적은 없고요. 그냥 블로거들이 모이는 카페에서
파블 엠블렘을 받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블로거들이 많이 모인 체험단 같은 걸 하는 데서 직접 방문자 수가 많은 사람들은 파블로 또 선정을 하거든요. 좀 더 좋은 혜택이 있거나 체험단이 더 선정이 잘 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런 거 받은 적이 있고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파워블로거라고 저 파워블로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가 이제 이런 파블 엠블렘도 받고 그리고 방문자 수가 우리 밥을 제가 사니까 차는 또 상대방 사주고 그래서 굉장히 또 좋더라고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제 제 얘기, 저의 개인적인 얘기였고 그 블로그를 조금 하고 싶은 분에게 팁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게 정답이에요. 어떻게 보면 답이 없죠. 조금 더 현실적인 가이드 5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꾸준하게 글을 써라, 독자를 보여 이런 말들이 좀 어떻게 보면 뻔뻔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씩 한번 짚어볼게요. 매일 꾸준하게 글을 써라.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일기? 아니 일기를 쓰려면 글씨를 그렇죠. 사실 정답은 이제 일기인데 글씨를 배우고 나서 일기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일기를 잘 보면 여기 뭔가 사실을 써요. 선생님이 기절했다. 너무 웃겼다. 자기 감정을 쓰죠. 그러니까 일기는 사실과 감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일기를 매일매일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기나 블로그를 통해서 매일매일 쓰게 되면 좋은 게 한 일이나 느낌에 깨달은 일을 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 관찰을 계속 하다 보니까 관찰력과 분석력이 생기고 남의 글까지 자꾸 더 열심히 읽는 습관도 생겨요. 그리고 칭찬의 기술이 늘어난다는 사실 정말 저는 솔직하게 쓰는 편이지만 자꾸 웹에다 쓰니까 이렇게 막 비난의 글이 나쁜 글을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면 좋지 않게 어떻게? 좋은 걸 찾아서 부각시키는 능력이 뛰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생활에서도 좀 더 조금 별거 아닌 것도 이렇게 좀 더 키워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최고 장점인데 나 자신과 나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잘 알게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 이때는 이렇지 않고 저런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1일 회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방문자가 매일매일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쓰는구나 아니면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갖죠. 저도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이웃을 이렇게 추락했다가 나중에 한참 있다가 해를 딱 뜨면 이게 누구야? 막 약간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방문자의 관심을 계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매일 쓰는 거는 본인에게 더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글쓰기에 있어서. 두 번째, 독자를 고려하라. 이게 제 예시를 갖고 왔어요. 이거 글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은영씨 이거 글 보니까 어때요? 글이 너무 많아서 사실 독자를 고려한 글이라고 볼 수는 없죠. 제가 이게 엑스퍼 9월 정기 모임 후기인데 똑같은 건데 제 걸 가져왔어요. 제가 뭐 잘 썼다는 건 아니고 지금은 더 잘 쓰는데 똑같은 거를 갖고 오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저는 이제 제목을 쓰고 이쪽에 뭐 정보 같은 거 URL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장소 이렇게 좀 소제목을 썼죠. 그리고 이게 전체를 다 가져올 수가 없어서 일부만 갖고 왔는데 그리고 여기 이미지 같은 것도 중간에 놓고 이게 좀 띄어쓰기 같은 것들도 한눈에 보기에 얼마큼 편안한가 중요해요. 결국엔 독자를 고려해서 레이아웃과 제목을 정해야 돼요. 블로그 트리거닷컴이라는 데서 완벽한 블로그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어렵게까지 생각 안 하고 제목이 있고 내용이 있고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블로그라는 것 자체가 본인의 개인적인 거를 쓰는 거잖아요. 만약에 객관적인 정보를 쓸 것 같으면 홈페이지 가도 되고 사이트 가도 되고 다른 사람 거 가도 돼요. 네이버가 욕먹던 이유가 네이버 지식인은 초딩들의 놀이터고 블로그는 사실 평면적인 수평적인 정보가 똑같은 정보가 계속 나오잖아요. 쫓아나오면 좀 열받잖아요. 근데 블로그에서는 자신만의 경험, 그러니까 똑같은 강의를 가는데도 이 사람은 좋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나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쓰는 게 독자들한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많으면 좀 소제목을 붙여서 그거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좀 더 보기 편하게 쉽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라는 제가 엑셀 관련된 포스팅을 하나 썼는데 이거는 사실 저도 다른 블로거를 보고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만 한 게 아니고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막 찾다 보니까 이쪽에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쪽은 저렇게 하라고 하고 보니까 이거를 뭐 섞어서 하면은 딱 완벽하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리하는 이유가 제가 나중에 보려고 저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했어요. 근데 했더니 막 사람들이 댓글을 최고입니다. 주간 보고 쓸 때, 주간 보고 쓴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팀장 아니면 이랬는데 찌질한 짓 이제 안 해도 되는군요. 막 이러고 오 막 이러고 난리 났어요. 이게 몇 개만 갖고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별로 뭐 정말 도움이 돼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은 정보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열광적인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양질의 콘텐츠란 뭘까? 일단 정보를 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솔직하고 진실된 정보이고 공개가 잘 안 된 정보나 감정이 들어가면 좋은 정보예요. 그게 뭐 엄청 대단한 거, 개발자분들은 개발에 관련된 거 이거 다 알고 있겠지? 사실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워기술 건물 어딘지 알아. 뭐 차편 어딘지 알아. 그렇지만 가오기술 안에 탐정 있는 거? 그럼 홈페이지 나오나요? 그런 거 안 나오죠. 근데 그런 거에 또 신입사원들이 열광하죠. 신입사원들이, 그런데 제 블로그가 이제 신입사원들의 관문.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근데 거기는 사진 보고 제 실물 봤을 때 못 알아봤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라는 것 자체가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공개가 잘 안 됐거나 뭐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 다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포스팅을 하면 뭐 보통 블로그의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된다. 뭐에 대해서 할지 정해야 된다. 카테고리를 정해라. 뭐 이런 얘기, 뭐 니치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들을 잘 정리만 해도 나중에 자기가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고 네 번째로 좋은 키워드를 발굴하라.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프로그램 짠 거 많은 사람들이 썼으면 좋겠잖아요. 글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쓴 글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떤 키워드로 들어올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제 작년 12월 저에 들어온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신기하지만 1, 2가 맛집이에요. 근데 1위는 강남역 맛집이고 2위는 강남 맛집이에요. 그러면 강남 맛집을 찾는데 강남역 맛집을 찾는 사람도 있고 강남 맛집을 찾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키워드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을 다 잡느냐 아니면 한 사람만 잡느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기 전에 그래서 좋은 키워드란 사용자가 많이 찾는 키워드고 경쟁자가 별로 없는 그런 키워드, 구체적인 키워드가 됐을 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다워기술 온데이라고 해서 들어오면 키워드다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온데이는 영어니까 한글로 온데이라고 치는 사람도 있지만 영어로 온데이라고 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워기술 온데이라고 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런 경우는 온데이라는 걸 알고 들어온 경우잖아요. 근데 온데이라는 걸 몰랐지만 들어와서 보니까 알 수도 있어요. 다워기술이나 연구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개발자에서 뭐가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거 띄어쓰기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띄어쓰기랑 영어 뭐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한번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까 나온 강남역 맛집. 강남역 맛집에는 조준 대리님 만약에 강남역 맛집 관련된 포스팅 쓰면 키워드로 뭘 넣으실 것 같으세요? 똑같이 넣을 것 같아요. 강남역 맛집이나 아니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강남역에 먹고 싶은 거. 강남역에 뭐 족발 이런 거? 예. 주차장님은요? 뭐 강남 맛집 이렇게 일단 강남 맛집. 예. 네. 일단 저도 기본적으로 강남역 맛집이면 강남역 맛집 붙여서도 쓰고 뭐 강남 맛집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가 가끔 밥을 먹고 싶은 저렴한 밥. 우리 평소에 직장인들이 쓰는 밥집일 수도 있고 저렴한 맛집. 나 예산도 없고 아니면 얻어먹는데 좀 비싼 거 먹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술집, 뭐 회식 장소, 소개팅 장소, 그쵸 남자분들 소개팅 장소로 찾는 데이트 코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승주 씨는 되게 막 이런데 이런 거는 내 생각인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 어떤 걸 필요로 할까?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광고 주로 이제 가입을 하면 나오는 건데요. 강남역 맛집을 쳐봐요. 그러면 이렇게 쭉 관련된 키워드가 나옵니다. 연관 검색어. 강남역 맛집
맛집이 제일 많죠? 여기 중요한 거는 모바일 조회수가 PC 조회수보다 훨씬 많아요, 이제.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물론 맛집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개발 관련된 거면 아직도 PC가 더 많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저렴한 맛집이에요. 강남 맛집이나 뭐 술집 이런 게 아니고 저렴한 맛집. 이런 걸 통해서 또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서 키워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블로거를 글을 활용하는데요. 메타블로거는 뭐 개별적인 블로그를 하나로 묶기 위한 일종의 블로그 포털 사이트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소셜 커머스에 미쳤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메프 한번 가보고 쿠팡 한번 가보고 이렇게 확 가는데 좀 지겹잖아요. 아니 지겹다기보다는 뭔가 피곤하잖아요. 이렇게 따로 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쿠팡모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저는 네이버 블로거니까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음이 안 돼서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메타블로그를 활용하면 되는데 저도 사실 메타블로그는 많이 안 써봤어요. 제가 써본 건 다음뷰. 저는 사람들이 이 손가락 꼭 눌러주세요 이런 게 너무 부러워요. 남들 이런 게 있으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한번 해봤는데 이거 외에도 블로그 코리아나 믹시, 올포스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팁을 좀 몇 가지만 살짝 드리자면 광고를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네이버 기준이니까 뭐 구글이나 랜드나 에드센스 이런 거 붙이면 되는데 네이버에 에듀포스트를 붙여놓으면 알아서 이렇게 키워드가 나와요. 제가 키워드 넣은 거를 골라서 관련된 광고가 저절로 나오고 클릭수나 노출수에 따라서 이제 저에게 돈이 들어옵니다. 이게 한 월 2만 원 정도? 많진 않아요. 월 2만 원이면 닭강정 숫자 10개. 이렇게 계산하면 편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모바일 화면이, 그러니까 검색이 모바일 많이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화면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쓴 글이 모바일에서 잘 나오고 뭐 이런 거 띄어쓰기나 뭐 이런 줄각동을 모바일 화면에 맞출 수는 없지만 잘 나오는지 한번 보고 제가 바닥글을 이걸 하나 작성했는데 이때도 모바일 화면에도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바일 화면도 고려를 하자. 그리고 결국엔 블로그도 소통의 수단이거든요. 뭐 페이스북이나 SNS랑 뭐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댓글이나 채택, 뭐 RSS 같은 걸 이용해서 소통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댓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정보다 싶으면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저도 다오기술에 관련된 걸 썼을 때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댓글 쓰고 이런 사람 없거든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이 관심 없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좀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분 누군지 아세요? 아직 이름이세요? 이분이 그 베비로즈 얼굴은 몰라도 이름은 모르시나요? 그 블로거 중에 파워블로거를 폐해로 해가지고 베비로즈하고 문성실 씨가 기사에 되게 많이 떴는데요. 이분이 그 뭐 판매를 하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남겨가지고 대당 뭐 7만 원 이상씩 남겨서 뭐 2억을 벌고 뭐 어쩌고 이제 이런 걸로 별 좋은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블로그를 하고 좀 크더라도 블로그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갖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솔직하고 일관되고 순수하게 그리고 공인이다. 나도 1인 미디어다 생각을 하고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에자일에서도 패스트 페일이라고 하는 거 먼저 빨리 시작하고 빨리 실패하라 이렇게. 당장 만약에 오늘 제 그 발표를 듣고 동기부여 있다면 당장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